안녕하십니까. 저는 구풀국어학원에서 고등부를 담당 중인 김규헌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구풀국어학원 분당원 그리고 중개원, 고덕원을 거치면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 중인 내신 대비 수업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강사로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희 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내신 대비 수업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감으로 푼다라는 말이 있지요. 절대로 감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으로 풀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정확한 논리, 그리고 답이면 답인 이유, 오답이면 오답인 이유까지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본문이 바뀌거나 또는 문제가 조금씩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내신 대비 때 열심히 연습했던 게 실제 시험에서 좀 바뀌어 나왔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하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고 확실하게 틀리지 않도록 진행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자 합니다. 더불어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 좀 더 좋겠지요. 자, 이어서 명일여자고등학교 내신 경향 분석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문항 유형과 배점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문항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객관식 25문제에서 많으면 28문제까지 나오는데 배점이 90점에서 100점입니다. 그에 반해 서답형은 0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배점이 0점에서 10점입니다. 재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걸 의식해서 그런지 서술형 문항을 4문제 그리고 배점을 20점으로 조금 일반적인 다른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맞추기도 했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2021년, 2020년 그리고 작년 같은 2023년에는 대부분 이제 서술형을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4년에는 다시 서술형 문제를 4문제, 5문제를 낼 수 있겠지만 애초에 서술형 자체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총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 100점 만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이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데, 수행평가 비율이 올라왔다는 건 오히려 지필평가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지필평가는 변별력이 학생이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로 나뉘는 반면에 수행평가는 어느 정도 기본 점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변별력이 조금 지필평가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필평가에서 한 문제 더 맞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일요건 내신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연계 지문 같은 거를 프린트로 나눠주고 범위에 추가합니다. 또는 안 나눠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가된 범위가 그냥 문제 속에 보기나 그냥 곁다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에 박힙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건 가글이 되고 학생들한테 프린트로 주거나 말 없이 갑자기 나글로 동등한 조건으로 교과서에 있는 글과 외부 지문이 동등한 조건으로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려 나오는 객관식 문제부터 가와 나에 대한 공통점을 물으면서 연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처음 보는 글들을 만나고 그걸 해석해내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본문에 있는 2개의 글, 3개의 글 중에 하나만 교과서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제 명일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과서에 없는 게 혼자 본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일요거 학생들한테는 수능형, 모의고사형,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해석 능력이 요구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점도 낮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재작년에 2022년에 배점이 좀 높았지만 20점 정도밖에 안 됐고 그때도 주관식 단답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객관식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지원의 양반전이라고 하는 위의 글은 교과서에 없는 글입니다. 하지만 보기로 준 게 아니고 본문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도 가와 나를 읽고 인물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하니까 그냥 나에서 처음 만난 박지원의 양반전을 본인이 해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객관식 유형을 보면 역시나 이런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고 다른 문제들이 녹록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보기나 또는 이렇게 선지에서 외부 지문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학생들이 그냥 사실상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풀듯이 풀어야만 가능하도록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서술형까지 보신다면 자, 서술형은 오히려 허무하게 나와 있죠. 그냥 단순하게 저 사이에 들어갈 단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 A, B, C, D 괄호 부분은 상당히 쉬운 부분입니다. 중학교 의문의 변동만 할 수 있어도 고등학교 의문의 변동을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고 그럼 결론적으로 명일여고 시험은 최대한 객관식 위주로 그리고 최대한 모르는 지문 위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수능처럼 모의고사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 물론 학원에서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처음 보는 지문을 최대한 처음 보지 않게 하도록 여러 연계 지문들을 미리미리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선지에도 계속 처음 보는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이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이나 아니면 국어에 대한 능력을 잃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신 경향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선 제가 수업하는 개념 학습부터 확실하게 해야겠죠. 제가 학생들한테 개념 학습 그리고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들은 제로 베이스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야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이걸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학생들은 가장 쉬운 부분부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선행되어야 될 부분부터 가르쳐 줘야 하나씩 단계를 밟고 확실하게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는 친구들도 막상 기본 개념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부분부터 기본적인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전제하에 밑바닥부터 공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과제를 내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국풀 국어전문학원에서 자랑하는 내신 대비 전용 교재가 있습니다. 국풀 국어 전문학원이 전국에 깔려 있는데 전국에 있는 지점들에서 모아온 여러 학교들 그리고 같은 출판사를 쓰는 학교들 근처에 있는 학교들의 시험지를 모두 모아서 거기서 이제 기출 문제를 뽑아서 관련된 단원마다 문제가 실려 있는 내신 교재가 있으니까 그 내신 교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심화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연관된 외부 지문들도 만나보게 되겠죠. 그걸 일단 학생들이 다 풀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와 해설이 될 수 있도록 이어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숙제만 하면 어느 정도 학생이 알고 넘어갔다, 난 답만 체크했다 라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무조건 와서 저랑 같이 1대1로 조교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과 하는 게 아니라 제 학생들은 제가 직접 1대1로 앉아서
여기 강의실에 앉아서 어느 부분을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점검하고 더하기 개념 부분만 알고 모르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이론이 있으면 그걸 표현해내는 실기도 중요하겠지요. 레시피만 외운다고 요리를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에 대한 시험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꺼내서 문제로 체크해내는 부분에서는 확실한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만 좀 더 알고 있는 그런 특이한 공략법이나 이런 노하우들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학원에서 자랑하는 좋은 교재로 풀어온 그 내신 대비 교재를 가지고 푸는 과정은 올바랐는지, 그리고 푸는 방법에서는 잘못된 건 없었는지, 풀어낸 값에서 혹시나 우연히 맞히진 않았는지, 아니면 오답이거나 또는 확실하지 않은데 정답을 맞췄던 것들까지도 좀 더 학생들이 명확하게 모든 걸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1대1로 밀착으로 문제풀이 수업처럼 클리닉을 진행하니까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걸 메꾸고 또 추가적으로 집에서 공부하고 연속해서 복습이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수업 듣고 학원에 와가지고 숙제도 하고 그리고 클리닉도 듣고 또 집에 가서 부족한 부분들 숙제로 더 채우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빈칸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빈칸 테스트를 하면 또 부족한 부분이 나오겠지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더 이제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과정이 있을 거니까 지금 뭐 개념학습, 그리고 과제, 문제풀이로 인한 과제, 그리고 클리닉, 그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빈칸 테스트, 그리고 몇 주가 쌓인 다음에 진행하는 총정리 시간까지 더불어 시험 치기 전날 진행하는 직보까지 하면은 학생들이 복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강제로 복습을 대여섯 번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시험 범위 부분들이 확실히 인지된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갈 수 있도록 후회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복습 영상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제가 직접 편집하고 필요한 부분들 더 추가적으로 삽입한 복습 영상이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면은 이 복습 영상을 편집한 주소로 보내줘가지고 학생들이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놓친 거 좀 더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주 수업표도 제공합니다. 수업표는 제가 좀 이제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 나는 이번에 뭘 배웠는지, 우리 학교 범위는 어떤 건지, 뭘 더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과제는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제가 수업표를 계속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수업표를 통해서 내가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거는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학원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혼자 공부란 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겠지요. 저도 운동도 헬스장도 다니고 하는데 참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의지도 그렇게 세지 못해서 평범해서 운동하러 몇 번 가다가도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PT를 등록하게 되면은 억지로라도 나가게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등록한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 와준 친구들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조금 그러지 못하거나 그래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꼼꼼하게 와서 문제 풀고 과제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도 보고 좀 귀찮은 부분들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하고 싶지만 조금은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것들도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생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한 장 한 장 검사하고, 그리고 클리닉도 주중에 학생이 들러서 해야 되는 만큼 소홀해지기 쉬운데 클리닉 시간도 확실하게 체크해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공부하는 맛이 나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상시 질의응답은 당연한 부분이겠죠. 학생들과 저는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고작 2번밖에 못 만나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서로 바빠서 질의응답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저도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학생이 정말 나만의 과외 선생님, 나만의 챗 GPT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후회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쩌다가 간혹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저는 그런 어떠한 결과를 받던지 정말 후회 없이 공부했고 이번에 열심히 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맛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다음번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 또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과제도 하고 클리닉도 듣고 코멘트 적절한 조언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든지 간에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와 함께 이번 내신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